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네, 천원돌파 에이플레 제438화 어제 먹었어 43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오. 왜 그렇게 힘으로 따니까 힘든 거야. 정과장입니다. 성공했어. 지뢰 때 원리 강의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저 이렇게 마십니다. 아이고 시원해. 요건 넣어야지. 아 시원합니다. 네. 자 어제 먹었어. 저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킬링 로맨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많이 때리던데. 아 이원석 감독이에요? 네, 이게 남자 사용 설명서 그 감독이죠. 아니 TV에 예능 같은데 좀 자주 나와서.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영화 재밌게 봐가지고 요거 개봉했을 때 아 이거 봐야겠다 싶었는데 초반에 좀 망설였었어요. 평점이 너무 낮은 거야. 약간 뭐 소위 말하는 약간 병맛 코미디 뭐 이런 느낌인 네, 것 그게 같은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초반에 되게 낮아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트위터에서 그 홍알매라고 하는 계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엄청 영업을 하는 거야. killing romance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 맨날 그래서 한번 볼까 하고 봤지. 아, 그러니까 내 취향이더라고. 병만 영화. 아. 나 그리고 재밌어가지고 평점 나도 만점 줬어. 그래서 거기 어디냐 그 영화관 거기다. 왜냐면 너무 낮아가지고 올려야겠더라고. 그래도 안 올라갈걸요? 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금 역주행해서 평점이 많이 올라갔대요. 취향 좀 탈만한 코미디인 것 같긴 하던데. 너무 취향 타게 만들었더라고. 그 취향 타는 코미디 하나만 언급해 주시면 되겠네. 아 취향 타는 거. 일단은 뭐 등장 인물들도 이성균이랑 이제 이한이가 나오는데 이한희 씨가 약간 요즘에 이런 식의 코미디물을 많이 하시는. 극한 직업에서도 약간 웃긴 네. 캐릭터였잖아요. 여기서 여기서도 원더우먼이었나 그런 드라마도 아, 있었고. 네, 그러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렇게 조금 나사 풀린 것 그리고 같은. 이성균 씨도 여기서 엄청 망가지는 캐릭터로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주역 중에 하나인데 어떤 빌런이죠. 이제 조나단 나야 이름이. 조나단 나?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왜 조나단이야 하니까 존나 딱 많아서 그거라고. 그래서 조나단이라고 막 부르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한희 씨는 황열애라고 하는 이제 배우인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발연기를 한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엄청 심하게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현실 판단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이 조나단이라는 애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트로피 취급 당하면서 학대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남편을 아무래도 죽여야지만 내가 내 원래 삶을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은 막 옛날 것도 막 패러디하기도 하고 이 조나단이 막 맨날 H.O.T의 행복을 부르면서 이한이를 막 세뇌해요. 너는 행복하다 하면서 너는 집안에서 뭐 이렇게 몸만 잘 꾸미고 되고 사회생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한이가 그런 것들을 자기의 그 상황을 탑하려고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게 약간 뮤지컬 영화처럼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뜬금없이 그러면서 상황 설명하고 막 이러는데 일반적인 뮤지컬 영화는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따라주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한이가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얘 왜 이래? 왜 갑자기 노래 불러? 막 이러면서 막 주위에서 놀래가지고 약간 좀 깨는 그런 개그도 있고. 뭐가 재밌냐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댔는데. 그게 재밌다고? 이런 것도 있고 주변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웨스 앤더슨인가?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만든 그 감독이잖아요. 그 작품처럼 되게 색감이 되게 화려한 그런 소품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키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 같은데 미장센. 아니 저는 그 출비나 뭐 이런 데 잠깐 나온 것만 봤는데 그래서 뭐가 재밌냐고. 그 재밌지 않아? 아 그리고 중간에 아니 뭐가 웃기냐고. 취향에 맞는 코미디라며. 기억나는 거. 예를 들자면 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이면 좋을까 하다가 조나단이 되게 승부욕이 강하대. 그래가지고 찜질방에 데려가자. 그런 다음에 저 모래시계를 원래 1분짜리인데 그걸 1시간짜리로 바꿔놓자 해가지고 걔를 죽이려고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얘를 삽으로 그 뭐지 그 석탄인가 그걸 엄청 집어 넣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찜질방은 석탄으로 떼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숯이구나. 숯을 엄청 넣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신기기관차야 뭐야? 아니 그러면 사람을 진짜 그냥 굽는 건데? 그래서 그걸로 구워 죽이려고 하기도 하는데 또 웃긴 게 또 성정인 또 같이 죽이려고 하는 애가 착해가지고 또 얘를 또 못 죽이고 응급실 그 앰뷸런스 보려고 또 살리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다가 실패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우연히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죽여요? 스포 아니야? 뭐 근데 성공이라는 게 내가 100% 성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공이라는 거지. 근데 뭐가 재밌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간에 뭐 자꾸 예를 들자면 얘기. 말이 안 되는 것들, 뭐 타조가 나오는데 타조가 막 날아다녀. 그 뭐가 웃긴 거야 그게? 재밌지 않아요? 난 타조 그래서 원래 타조가 나나?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날아가지고. 자 실패. 재밌다니까 이 사람들아. 아니 맨날 재밌다 이게 재밌다니까만 하고 있어. 뭐가 재밌냐니까. 이게 병맛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이게 되게. 미리 준비를 해오든가. 그건 진짜 힘들어. 인상적인 거. 우리 얘기하잖아요. 스파이 패밀리 같은 것도 재밌다 해도 그 재밌는 장면 제대로 설명 못하면 뭐 재미없다. 중간에 뭐 오정세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남자 사용 설명서에 나왔던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마치 영화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실패. 챗 평점 낮아지겠군. 아니 영업 받은 대로 좀 잘 설명을 해보지 그랬어. 그 영업하신 분은 어떤 걸 키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그냥 재밌다 그냥 이러셨겠지. 이런 거지. 재밌다. 자 저는 오랜만에 게임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젤다요? 지금 젤다 젤다를 못 나왔는데. 해봤어. 그러니까 어제 나왔는데 뭐 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어제 저 잠깐 하는 거 봤는데 처음 시작은 젤다가 리셋된 상태는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픽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그 정도까지. 미리 예약 구매를 못 해가지고. 자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게임은 다키스트 던전 2예요. 이게 5월 9일에 드디어 정식 발매가 됐어요. 저희가 한참 안 하다가 사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얼리 액세스로 나왔거든요. 네. 얼리 액세스가 맞나? 아무튼 그렇게 나왔을 때 구매를 해가지고 그때 좀 열심히 했었지. 초반 한몇 예, 뭐 그게 에피소드만 할 수 나중에 있는. 생겼을 때 이게 5챕터까지 했는데 아. 1, 2만 나왔었나? 그러고 나중에 3이 나왔어. 아. 그때까지는 했었어. 뭐 그러다가 중간에 또 나왔을 때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완전히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직업이 몇 개 추가되기도 하고 이래서 새로 즐겼는데 많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렇게 만들고 되게 재밌게 했는데 이 게임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뭐 장르는 로그라이크 게임이에요. 취미가에서 소개했던 그 로그라이크. 네, 그래서 그러니까 뒤가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어제도 얘네 키우려고 이렇게 갔는데 2명이 죽어버려가지고 다시 새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세이브가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진짜. 네. 세이브 기능 자체가 없어요. 네, 그냥 주면 끝이지. 끄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하는 건데. 좀 짜증나겠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의 4명 뭐 한 12명까지 이제 영웅이 있는데 얘네를 조합을 하고 기술을 조합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던전을 뭐 다니는 건데 던전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게 됐어. 이제 마차를 끌고 가서 구역구역을 이제 탐색하는 마차? 네,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1편과 달라진 점이고 이 게임이 이제 재밌는 게 다키스트 던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순히 체력만 달아서 죽는 게 아니야. 그럼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풀어주지 않고 가다 보면은 10이 딱 되는 순간 2가지 선택지가 나와. 근데 이거는 랜덤이야. 근데 75%의 확률로 붕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의 확률로 결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는 거야 결의는. 그 붕괴는 뭐냐면은 얘가 완전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좋은 효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같이 간 사람들이 동료들이 되게 원래 끈끈해야 되잖아 RPG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서로. 너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지수가 빨리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써주면 어떤 상황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들어주면 누가 싫어하고 하면서 관계가 나빠지면은 이게 이제 게임의 부작용이 일어난다. 뭐 이런 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격에 기벽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긍정 기벽, 부정 기벽해서 각각 3개까지 채울 수가 있는데 긍정 기벽은 말 그대로 되게 좋은 효과. 그래서 뭐 딱 생각나는 게 없는데 뭐 상시 경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능력치가 어떤 상황에서 플러스가 되고 이런 건데 이제 부정 기벽은 이제 반대인 거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 변수들이 거기에 다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면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게 게임 억가라고 우리 보통 하는 거 있잖아. 억지로 깐다고. 억지로 죽이는 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 이 상황에서 얘가 죽는다고 막 이런 거. 절대 못할 게임 같은데요. 그런 방식의 어떤 또 한계도 있고 그리고 질병도 걸립니다. 질병도 되게 많아. 무슨 마이템 매직이야? 그래서
중간에 괜히 걔는 굉장히 쉬운 몬스터인데 물렸는데 갑자기 광견병이 걸리고 막 이러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야전병원을 만나면 거기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다 랜덤이니까 모든 게 지도가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뭐 어떤 영웅도 키우고 영웅이 이제 한 챕터를 마치면은 이제 뭔가 능력을 플러스하는 게 생기는데 말씀드렸듯이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니까 다시 리셋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RPG를 굉장히 하드하게 만들었는데 1편에 비해서 그래픽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1편은 뭐 지금도 인디 게임 회사에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레드훅이라는 데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의 1편에서는 SD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막 던전을 탐사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 3D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도 실물 형태로 나오고 그래서 움직임도 꽤 좋고 그래서 제 컴퓨터로는 잘 안 돌아가고 약간 이런 점들도 있고 그래서 좀 신나게 하고 있다가 어제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밤에 거기다 2명 죽인 거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거 꼭 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젤다의 전설 왕눈을 더 하고 싶긴 한데 요거는 늘 좋아했던 게임이고 1편은 사실 되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판왕까지 다 깨고 이제 안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 다키스트 던전 매니아들을 보면은 그거를 막 여러 모드로 바꿔가지고 엄청나게 하더라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2가 그런 정도의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직 끝까지 못 깨봐가지고 그런데 꽤 즐길만하게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그렇게 하드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굉장히 좀 재밌게 하고 있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컴퓨터가 근데 잘 돌아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렇게 고급 사양이 필요한 게 아닌데 이게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되게 인디 게임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사양이 높아가지고 자기 노트북에서 조금만 있으면 막 열이 난다는 거야. 이게 그쵸. 그전 정도의 게임이 아닌데. 최적화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고 뭐 앞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게임은 뭐 어차피 계속 뭐 DLC 뭐 이런 것도 추가가 될 거고 그래야 팔아먹지. 캐릭도 추가가 될 거고 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즐길 만한 요소들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발랄한 그 RPG 완전 반대편에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 한 턴 한 턴 쫄리는 기분으로 뭔가 하고 싶다면은 어우, 싫어. 반드시 한번 즐겨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그래픽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되게 그 크툴루 그런 분위기 있죠. 세계관도 그렇고 그런 면들을 아주 활용을 해서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런 점들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전형적인 일본식 RPG랑 완전 대척점에 있는 그런 게임.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미드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러브 앤 데스라고 HBO 드라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웨이브 통해서 지금 독점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HBO에서 4월 27일부터 방영을 시작했는데 먼저 3편을 동시에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씩 한 편 공개 중으로 지금 5화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지금 이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화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 총 7부작. 짧네. 그래서 캔디 몽고메리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대요. 아시나요? 몰라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혼 여자를 도끼로 되게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대요. 13일의 금요일 날. 뭐야? 그래서 뭐 진짜 13일의 금요일 해가지고 사람들 막 그것도 영화가 13일의 금요일 개봉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진짜 13일의 금요일인데 이렇게 잔인한 사건이 있었다. 근데 심지어 웃겼던 게 배심원 판결이잖아요. 미국은 판결이라고 하죠. 평결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가지고 얼씨구?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도끼로 사람을 죽였는데. 네, 41번이나 찔러 죽였는데. 허허? 네. 도끼로 찔러? 도끼로 완전 거의 찍은 거네. 머리 부분을 뭐 30몇 회를 가격했대나? 그렇게 근데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왜 일어나는지 그걸 따라가는 드라마겠네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이번에 보면서 디즈니 플러스 작년에 공개된 캔디 땡땡 텍사스의 죽음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랑 완전 동일한 소재예요. 아 그래요? 근데 동일한 소재로 지금 2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보고 있고. HBO 거라서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캔디 텍사스의 죽음은 그때 당시에 그 외모를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언제냐면은 80년이었거든요. 네. 사건이 일어난 게. 그러면 약간 이제 꼬불거리고 막 안경 막 잠자리 안경 같은 거 끼고 있고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묘사해놔가지고 좀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되게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 러브 앤 데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를 많이 보정을 해가지고 80년대지만 너무 복고스럽지 않게 좀 세련돼 보이게 많이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주인공이 그 엘리자베스 올슨 아닌가요? 맞아요. 완다. 아 그래요? 완다고 불륜남 역에는 제시 플레먼스. 그 완전 그 백인 아저씨. 뭐 백인 뭐 거기서 거기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잘 구분도 안 되겠네. 네, 그리고 주변 친구로 나오는 인물 중에 그 제시카 존스에 나온 그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주인공이요? 네, 제시카 아. 존스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완다가 이제 완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올슨이 완다로 나올 때도 네. 자기 가정을 지키기 아. 위해 막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 역할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캔디 몽고메리 역할이니까 되게 집안 가정 그냥 주부거든요. 되게 막 일을 되게 열심히 완벽하게 막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불륜을 하는. 근데 불륜을 해. 그래서 그 불륜을 하는 것도 되게 체계적으로 해요. 아.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만나가지고 하고 점심은 뭐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제가 싸갈게요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차려와서 같이 먹고 막. 그 정도면 이혼하는 게 맞지 않아? 아 근데 그 이혼을 할 정도로 남편이 싫은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약간 일탈이 필요한 거지. 그랬는데 나중에 뭐 그걸 도끼를 들어. 이해했다는 듯이 이렇게 발굽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난 안다, 뭐 이런 거야. 뭐야. 나는 안다. 이해할 수 있다. 난 일탈이 필요하지, 뭐. 아니 근데 여기서 엘리자베스 올슨이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사이코패스인 거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올슨이 너무 그냥 예쁘게 나와. 그래서 그 패션이라는 게 보는 게 이 사람을 자꾸 이입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2화까지는 봤는데 완결된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올슨이 최근에 한국 그 미샤인가? 거기 나오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미샤가 갑자기 고급스러워졌어. 뭐 약간 저렴한 제품 아닌가요? 잘 모르지만. 미샤- 저가형이었죠. 그쵸. 로드샵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네요. 제가 오늘 좀 이상한 것만 준비해 오긴 했는데 예능 하나 얘기할게요. 예능이라기보다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뭐 예능이겠지? 예능이죠. 자, 피해 게임 시즌 2. 이게 웨이브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웨이브 오리지널로 나왔고 원래 1편 같은 경우는 웨이브랑 MBC랑 같이 하고 MBC에서 뭐 방영을 했잖아. 근데 여기 웨이브만 하니까 좋은 점은 하나 있어. 이거를 관전을 하면서 이렇게 뭐 평가하고 뭐 그거 이런 없어요? 패널이 없어. 그거 너무 좋다. 그냥 온통 이것만 보여줘요. 근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어제 이제 금요일 날 2편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한 편에 2시간 정도 분량이야. 그러니까 한 게임을 해야 되니까 한 게임 하고 뭐 데스매치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면은 너무 긴데. 네, 그래서 6편까지면 벌써 12시간이잖아.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고 볼 생각이 없다가 예고편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하승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승진이 유튜브에서 조금 핫하잖아. 좀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전태풍이랑 같이. 그래서 되게 호감의 어떤 그런 저는 그렇게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가 거기서 막 폭력을 쓰고 막 화를 내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예고편에 나오는 거야. 악마의 편집이겠지. 그래서 나는 야 이건 또 무슨 악마의 편집에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걸 봤어. 그러고 한 3편인가 4편 정도에 그게 나오는데 찐이었습니다. 이거 찐으로 화를 냈다고? 사람 진짜 팼다고? 진짜로. 그래서 뭐 하차했어요 그러면? 아니요 거기 그건 다 했겠지. 그래서 계속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 비슷한 생각을 했어. 제작진이 한 번 더 꼰 거네. 그러니까 더 꼰 거지. 이거는 다, 그러니까 요즘 시청자라면 에이 저건 또 뭐 아니겠지. 어떻게 한 거야. 근데 자기가 게임에서 졌다고 그렇게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정말 사람 패기도 하고 이게 그대로 탄 거야. 그래서 야 하승진의 하가 하남자의 하였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 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공중파에도 못 나오고 그쪽으로 돌렸나 보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원래 공중파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뭔가 약간 육체를 쓰는 그런 게임이었어. 그 집에 쳐들어가서 뭔가 상징물을 파괴하는 거였는데 하승진이 2m 20인가 30인가 되잖아요. 그렇게 커요? 엄청 크죠. 20? 20인가 30인가 그럴 거야. 그렇게 커? 엄청 커. 다른 사람 다 배 보고 얘기한다 그랬어. 그러겠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상집을 얘가 막아서고 있으니까 못 뚫잖아. 그런데 얘가 계속 입을 터는데 그게 좀 꼴사납긴 했거든. 야, 자신 있으면 들어와봐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입을 털더라고. 자기 몸 막 그런 거 믿고. 근데 그 순간에 되게 기질을 발휘해서 순발력으로 그걸 깨버린 거야. 그다음부터 화를 내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게임에 졌다고 화내는 거니까. 이 뱀 같은 새끼야 뭐 하면서 막 뱀 같은 새끼야요? 이 뱀 새끼네 이거 하면서 그게 예고편에 다 나오니까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희한한 애들만 모으긴 했더라고 이번 시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어. 유리사라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되게 또라이 같은 캐릭터가 하나 있는 거야. 원래는 모델이고 유튜브 뭐 이런 거 하는 애인 것 같은데 이쁘장하게 생기고 되게 조그만 야리야리한 이런 애인 거. 여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뭐 맨사 회원이고 이래가지고 초반에 좀 자기가 머리 쓰는지 알고 하니까 되게 잘난 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미운털이 이제 좀 바뀌고 하는데 또 어찌저찌 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좀 또 허당인 경우가 또 있잖아. 아무튼 되게 이상한 캐릭터도 많고 게임은 시즌 1과 뭐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그렇게 피해 저택에 모여서 발리가 배경인데 되게 좋은 어떤 데를 빌린 것 같고 근데 이 집이 아주 재밌는 게 1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1편이 거의 기생충 약간 패러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제대로 못한 사람 지하에서 노역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아니, 거기서 게임에서 떨어지면 어. 당연히 탈락해서 이제 쫓겨나는 줄 알았더니 지하에서 노역시키고. 지하에서 피자 상자 접었다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생활하고 이랬는데 이번 편에서는 4명을 그러니까 2명이 전 시즌에 출연했던 애들이야. 아. 그 덱스랑 그 아나운서 박지민 얘네들이 야외에서 생활을 하는 거야. 발리니까 완전 페어에서 거의 정글이에요. 그 벌레 아무것도 많고. 벌레도 많고 모기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아우.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게 너무 웃긴 거지. 얘네들이 거기서 이제 홍진호랑 이제 모델 하나를 해서 넷이서 이렇게 하다가 일을 가는 거지.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벌레 물리고. 그러니까 악에 차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게 나오는 그런 재미 포인트가 되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그게 좀 꼴보기 싫긴 하지만 결국 하성진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일부러 유도했겠지 뭐. 그런 어떤 PD가 그걸 몰라서 편집을 안 했을까? 어느 정도 일부러 녹인 가이드도 거지. 줬고 그리고 마치 안 찍을 것처럼 하다가 찍고 막 그러니까 그랬겠지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예고편을 보고 이걸 봐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재밌기도 하니까. 그쵸. 그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약간 드러나는 사실 게임보다도 그런 게 훨씬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인해 하승진은 개인 캐리어에선 되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좋은 호감 캐릭터로 나오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 정도였어. 어떻게 보면 걔가 망가질 거 알면서도 그냥 뿌려버린 거지. 물론 계약상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어떻게 그러고 스포츠를 냈지? 스포츠에서 스포츠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성격이 도움도 되겠죠. 그렇지. 그래요? 약간 오히려? 호소심 같은 거. 파이팅이 있어야 또 되니까. 그런 거.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는 계속 하성진이 뭐 이렇게 능력을 보여준 건 없는데 맨날 자기 몸 믿고 뭐 하라고 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 맨날 화내고 누구 닥달하고 정치질하고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개인의 어떤 그거는 커리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줬겠지. 그런 컨셉의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줬겠지. 그랬나? 뭐 그런 그랬을 수도 방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전히 홍진호는 좀 그래도 볼만한 그 더 지니어스 때 뭐 굉장히 인지도도 많이 올라. 물론 되게 유명한 프로 게이머였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대회 포커에서 우승도 하고 챔피언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 네. 근데 또 집 쳐들어가는데 그것도 웃기긴 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어두운 데 가면은 조용히 가야 되는데 계단에서 벌써 굴러버려. 그래서 그날 아무것도 못했거든. 그래서 주변 동료가 얘기하는 게 이 아저씨가 정글에 있을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 맨날 배 긁고 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저씨 같은데 게임이 막상 시작할 때니까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그런 능력을 보여줘서 확실히 재미가 있다. 확실히 홍진호는 이런 데 어울린다. 여전히 발음은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자막이 안 달리면 힘든데 자막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허당 기질도 있는데 뭔가 하면은 특출난 걸 보여준다. 그렇지. 그런 게 있어서 또 그런 캐릭터들 또 따라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박지민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욕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떨어지긴 해서 이제 금방 안 나오는데 뭐 이거 약간 스포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즌 1은 이제 MBC에서 저는 봤기 때문에 뭐 씨발 뭐 이러면 이제 삐 뭐 맨날 그래서 사람들이 박지민 아나운서 그만둔대?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웨이브에서 하니까 담배 피는 뭐 술 마시는 거 이렇게 여과 없이 다 나오고 욕도 그냥 다 자막 처리해서 다 나와요. 존나 뭐 이런 거, 씨발 뭐 이런 거. 근데 박지민은 진짜 아나운서 안 할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요, 해요. 그 저는 생방송 오늘 저녁이라고 MBC 정보 프로그램이 있는데 6시, 7시 하는 거. 그거 보는데 박지민이 하거든요. 그거 보다 한 번 놀란 적은 있어. 진짜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영상 미리 촬영한 거 틀어주고 이제 얻는 거잖아, MC가. 그렇죠. 박지민 얄짤 없네요 이래가지고 생방송인데 얄짤 없네요를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제되지 않은 게 매력이면 매력이랄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뉴스는 맡기 힘들지 않을까? 뉴스는 못하겠죠 이제. 약간 그런 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되게 억울하게 탈락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그걸 오히려 이제 좋게 재밌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는 시점에서는 6화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좀 긴 게 좀 못마땅하긴 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 올라오면
뭐 2시간이니까 납득할 수 있는데 4시간씩 올라오니까 근데 또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 어쨌든 되게 재밌는 캐릭터를 잘 선별했다는 느낌은 좀 강하고 게임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든 그런 점들은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뭔가 따라갈 수 있게 구성한 점 그런 점들도 좀 마음에 들었고 어쨌든 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네. 같이 하승진을 욕하자고요. 길어 너무 길어.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뭔가를 길게 보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올라오고 그걸 보려면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금요일에 어차피 볼 거 없는데 봐야지 하다가 어제 지구 오락실을 놓쳤다는 거 아니야. 야 오늘 하는 날이었어. 이러면서 깜짝 놀랐네.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짤만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 시즌 2 시작했다는 얘기만 들어. 미미한테 당으로 끝나는 단어 빨리 세게 되는 뭐 이런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민주당, 새누리당, 그다음에 고민하다 공산당. 됐네 통과. 근데 다 빵 터진 거지. 의외의 어휘 실력 막 이러면서. 그게 좌우 대통합 이뤘다는 바로 그거구만. 아니 근데 당은 쉽잖아요. 까지 아우른 거야. 저는 지금 당 하니까 바로 포도당, 뭐 유당, 지당. 아 지당 뭐야? 예능감이 없어. 예능감이 있네. 아무튼 그걸 놓칠 정도로 봤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책 하나 얘기할게요. 백관의 왕의 이른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그 위례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이게 위례 작가는 예전에 한번 제가 좀 재미없게 소개하긴 했지만 슬기로운 문명 생활이라고 하는 웹소설도 쓰셨고 그리고 여러 편의 이제 장르 소설을 계속 써왔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10편의 단편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거예요. 주로 이제 판타지에 방점이 찍힌 소설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이제 추천글을 그 안에 이제 김보영 작가가 쓴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초반에 어떤 설정을 잡아놓고 그걸 쭉 밀고 나가서 판타지로서 되게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 좀 몇 개 소개하자면 동전 마법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 동전 코인. 마법 코인. 네. 그런 이제 마술이 아니라 마법이군요. 네, 마법입니다. 근데 마술이지 뭐. 이게 동전의 위치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용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왼손에 있던 게 오른손으로 이게 그 트릭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늑대 인간을 거느리고 있는 뱀파이어한테 복수를 하러 가요. 그래서 같이 일행이 꼬마애가 하나가 일행이 있는데 맨날 물어봐. 그 능력 갖고 도대체 어떻게 싸울 거냐고. 그래서 가서 그 늑대 인간 한번 싸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써. 응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얘 별명이 양손잡이 용사거든요. 근데 칼을 이쪽으로 이렇게 치는 척하다가 이거를 슉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거를 목을 쳐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트릭 플레이를 써가지고 잘 싸우더라고. 아 직접 동전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그렇지. 도구를 쓰는 거예요? 동전은 그냥 일종의 조그맣게 쓴 거였고 실제로는 다 옮길 수 있는 거지. 왼쪽 오른쪽. 나는 순간 그런 상상을 했는데. 뭐. 동전이 뚫어가지고. 그렇지 위에 옮겼다 심장을 옮겼다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너무 초능력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면은 뭐 이번에는 항문으로 갔다가 일문으로 올라와 뭐 이렇게. 더러워. 하나 써. 동전 마법 2 해가지고. 순간 그런 생각했네. 나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온몸에 이제 구멍을 난사를 해버리는 거지. 그만해. 코우가 인법잡이 아니야. 자 왼눈으로 갔다 오른 눈으로 나오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우리 봤던 그 노브처럼 노브에서도 동전에 죽잖아요. 그거 좀 과하게 죽잖아 그거. 귀를 들어가서 콧구멍으로 나오렴 뭐 이렇게. 어쨌든 얘가 그래서 결국은 그 왕초인 그 뱀파이어랑 맞닥뜨려가지고 결국 이제 싸우는데 그때 또 기발한 방식으로 싸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해줘요. 싫어요. 궁금하잖아. 싫어 스포일러야. 아니 괜찮아 하나 정도는. 안 돼. 아니 그럼 뭐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는데? 빨리 뱀파이어 어떻게 죽여? 여기 마늘이 있다가 막 사라지나? 아니야 나중에 되게 큰 거로 옮겨가지고 막 손전등 갑자기 파박 키나? 얘가 좀 더 많은 범위로 옮길 수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큰 거로 옮겨가지고 뱀파이어를 없애죠. 태양으로 옮겨다 보다. 아 그랬나? 에이 뭐야. 뭐예요? 내가 지금 맞췄네. 맞췄구나. 됐어 그만해. 태양으로 옮겼네. 이런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표제작 그러니까 백관의 왕의 이른이 이게 표제작인데 여기서 이제 뭐 백은 말 그대로 그냥 하얗다는 뜻이고 관은 우리가 그 함곡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관이에요. 나 그래서 처음에 백관 하길래 하얀 관을 쓰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는 아니더라고. 100명의 무슨 관리 뭐 이런 걸로 그러면 생각했는데 하얀 공간인 거네요, 그냥.
아니. 하얀 관문. 관문. 아 관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배경이 그 동양풍의 어떤 가상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의 성벽이 하얘.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왕을 보통 일컬을 때 백관의 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는 특이한 게 한 번도 외침을 당하지 않았어. 왜냐? 용이 지켜줘 항상. 근데 이 용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이 왕국의 이제 초창기에 있는 왕이 용하고 한번 싸운 거지. 엄청난 수의 이제 백성 그 군사들이 죽었지. 어쨌든 이겼대. 그래가지고 용하고 이제 맹약을 맺어 죽이진 못하고. 그래서 너는 우리 왕족을 따라야 된다. 근데 용도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니까 얘가 우리가 이 단순한 요런 규칙으로 하면 뭔가 규칙을 파고들어서 그 도망칠지 모르니까 그 밑에 율법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큰 백과사전급의 율법을 만든 다음에 이 율법을 따라라. 우리의 왕족을 지키려면 이거를 이대로 해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꽁꽁 매어가지고 이제 그 왕국을 지키는 거죠. 그랬는데 중간에 그 왕들이 항상 정상적인 왕만 있는 거 아니니까 중간에 어떤 미친 왕이 나와가지고 막 귀족들도 죽이고 왕족도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용은 어쨌든 얘한테 귀속돼 있으니까 얘를 죽일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그 귀족들이 이제 막 딴 데로 도망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귀족 중 하나가 군사를 모아서 얘를 치러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관의 경계에서 용과 대면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일단 나눠요. 용이 바로 싸우진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상대할까 하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율법 학자가 있어. 얘를 데리고 가서 율법을 이용해서 저 용을 어떻게 무력화시켜봐라 해가지고 그 율법 학자가 용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황을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귀족은 어떻게 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율법을 최대한 그 안에 허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용을 다치지 않게 하고 저 왕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풀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작품이 좀 대표적인 그런 작품? 얘기고 나머지 것들도 좀 아기자기한 재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백관의 왕의 이른이는 좀 제가 요런 풍의 뭐 판타지 작품도 좋아하기도 해서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어서 소설 하나 읽은 거 얹힐게요. 마리 유키코의 이사라는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이사와 얽힌 6가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단편집이고 마리 유키코 얘기는 취미가에 네. 저 이하미스 편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오죠. 했던 것 같아요. 뭐 갱년기 오늘 취미가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우리 취미가 많아. 취미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이사와 얽혀진 6가지 이야기고 마지막에 작품 해설까지 있는데 작품 해설이 진짜 작품 해설이 아니라 이 뭔가 그것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주는 좀 재미난 이야기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냥 해답편. 해답편이라고 하면 되겠다. 근데 약간 작품 해설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죠. 실제 인물이 아닌 사람이 진행하는. 근데 저는 이 사람 스타일이 아니어서 예전에 보긴 했는데 책도 가지고 있고 조금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괴담 스타일로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그 재미가 있어서 저는 재미있게 봤는데. 설명해봐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문편 첫 번째 편은 어떤 여자가 이제 자기가 지금 사는 집이 살인범이 원래 살았던 집이래요. 근데 그걸 이제 부동산 업자한테 처음에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사는 게 약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새 집을 이제 보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보고 갈게요 하고서 이제 혼자 막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가니까 이상한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비상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갇히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나중에 나오지 않나? 네,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책상이라는 편이었는데 어떤 한 여자가 이제 알바식으로 어떤 이사 센터에 취직을 해요. 이 여자가 하는 일은 그냥 전화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힘든 일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어느 날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 책상 안에 뭐 문구류니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으니 알아서 쓰라고 그냥 해놨었거든요. 여기저기 막 서랍 살펴보니까 요만한 뭐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막 이런 느낌의 글이 있는데 냉장고에 보면은 플라스틱에 어떤 뭐 생고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알고 보면은 어떤 여자의 고기 같다라는 막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이 글을 지금 읽고 있을 때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너무 뭐야?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냐면은 그 이사센터에서 약간 부업식으로 그러니까 이사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뭔가 그 중고품을 되게 떨이로 막 받아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센터의 그 사무실 안에 뭔가 막 여기저기 막 의자니 뭐 책상이니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거든요. 거기 근데
냉장고도 간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장이 여자 사장이 한 명이 있는데 자꾸 뭐를 자꾸 꺼내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주인공 여자가 관두는 얘기가 있는데 반전이 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뭔데? 실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사람은 맞았는데 그 책상이 이 이사센터 원래 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거 뭐야? 또 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이 사장이 인육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었다라는 아, 게 이제 킬 포인트였어요. 뭐 기억이 안 나. 이거 그럼 스포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스포하면 이거 있는 해도 돼. 재미가 없어 지금. 아 왜냐면 이 아니야 나처럼 밀고 나가면 돼. 재밌어요 아, 하면 돼. 아니 집에 이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약간 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여자가 이제 조금 음식을 조절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먹었다라는 거였죠. 아 네. 남편이 일하는 책상이었으니까 그게 글로 왔다 이제 이런 거였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네. 말이 깊고. 아니야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원래 되게 아니었는데 의외라고 이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되게 불쾌하지 않아요? 근데 내용 자체가. 아니 근데 네, 이거는 약간 괴담 스타일이고 원래 이런 식으로 푸는 작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아미스 그러니까 스타일이니까. 이아미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미스터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미스터리의 요소가 있는 괴담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특유의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거보다는 나중에 해답편을 봐야지 약간 이해가 되는 것들도 또 좀 있어요. 있었던 예,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좀 중간에 있었던 기억이에요. 그게 수납장 편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해설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실패한 괴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왜냐면은 들어가지고 뭐 수납장에 항상 엄마가 막 이제 뭐 버리기 힘든 물건들을 막 진열해 놓고는 했는데 그게 점점 막 커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알고 봤더니 뭐 자기랑 연관되는 남자를 죽이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3대에 거쳐서 약간 헷갈리게 적어놔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것도 있긴 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사라고 하길래 그리고 그런 이아미스 같은 거 쓴다고 하길래 네. 이사를 하면서 불쾌한 일이라든지 이런 이사에 은은하게 막 그런 관련된 것들. 얘기죠. 근데 대부분 다 물건에 얽힌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제목 자체가 문, 수납장, 책상, 상자, 벽끈 막 이런 식이에요. 이삿짐 직원과 뭐 중간에 갈등이라든지 뭐 보통 이런 그런 거. 거 써야 저도 되는 그런 작가인 건, 건 예. 맞았는데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괴담. 그래서 저는 마리유키코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 작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작품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는 지금 출간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뭐 많이 안 팔렸나 보지 뭐. 팔리겠죠. 그런가 봐요. 2018년 이후로 이게 제일 나나 많이- 좋아하지 뭐 씨.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에 나오고 그 다음 이후로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짧게 소개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해본 작품 영화 킬링 로맨스 게임 다키스트 던전 2 미드 러브 앤 데스 얘는 피해 게임 2 그리고 위례 작가의 소설 백간의 왕이 이르니 그리고 마리 유키코의 이사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풍성하죠? 그러게요. 오늘 요번엔 진짜 풍성하네요. 게임도 있고 예능도 있고. 네. 게임 그만하라고. 선택을 해와서 그래. 아니, 최근에 본 그런 애니가 좀 있긴 한데 네. 완결이 안 됐잖아. 네. 나중에 완결되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고 본편에서 한번 달아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2분기가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영화들도 좀 굵직한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의외의 것들을 한번 골라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맞춰볼까요?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랩!